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학생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학생 확진자 546명 중에서 초등학생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고 중학생이 21%, 고등학생 15%, 유치원생이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학생 확진자 79명 가운데 초등학생의 비율이 67%로 더 올라갔고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각각 10%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도교육청은 3월 새학기에는 학교 활동이 온전히 회복되는 정상 등교가 가능하도록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에 공사 중이던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인 49층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 헬기와 고가 사다리차마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소방 장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어 검붉은 불길이 치솟더니 건물 잔해가 창밖으로 떨어집니다. 오전 9시 40분쯤 춘천시 온이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대피했습니다. 연기가 좀 더 거칠어지고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서 창문이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구를 배치하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와 인원 4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건물 꼭대기층인 135m 높이의 49층에서 불이 나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진화용 고가사다리차가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53m. 쏴올린 물도 25층 높이를 넘지 못해 이번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49층입니다. 이 사다리차로는 18층까지밖에 갈 수 없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로 아직 소방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30분 만에 투입된 헬기도 화재 진화가 아닌 인명 구조용. 그 때문에 소방관들이 소화기를 들고 계단과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직접 49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대원들이 일단 먼저 도착한 대원들부터 해서 올라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잔화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펌프차들이 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호스를 올려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원주의 68m 고가사다리차도 물줄기는 30층 높이를 넘지 못합니다. 이처럼 소방력이 닿지 않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79동. 고층 아파트는 늘어나는 데 비해 화재 진화에 필요한 소방 장비는 뒤쫓아가기에도 부족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전국 최초의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시설인 정선 레일바이크가 열흘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 소재와 시설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놓고 관계된 기관들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10만 명 안팎의 관람객들이 찾는 정선 레일바이크입니다. 겨울방학 성수기를 맞았는데도 선로위 바이크가 전부 멈춰서 있습니다. 매표소엔 긴급 보수공사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지만 시설 어느 곳을 둘러봐도 공사를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진은 사무실을 찾아가 시설 운영을 중단한 이유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시설을 보수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객분들한테는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수공사라고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선로에서 낙석 피해 등의 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관계기관들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운영권 계약이 늦어져 벌써 열흘 넘게 레일바이크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시설 사용 허가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시설 유지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서 사항에 명시도 없고 소유주가 당연히 유지보수 해야지 되는 거죠. 저희가 유지보수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2019년 전국의 철도 시설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맺었는데
정선 레일바이크 구간은 유지보수 구간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레일바이크가 다니는 철로는 원래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의 효력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에요. 사업자가 이제 일단은 유지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라는 그런 입장이죠. 두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주변 상인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관광객이 줄었는데 시설 운영마저 중단돼 걱정이 매우 큽니다. 20-30군데 정도 되는 업장이 있는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두 집밖에 없어요. 갑자기 운행 중단을 해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정신없이 그냥 넘어진 상태입니다. 정선 레일바이크를 둘러싼 두 공공기관의 이해하기 힘든 대처가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교육부의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수업을 했다고 속이거나 수강생 명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강릉의 한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교수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그중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2년간 5억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업비를 받는 조건은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링크 플러스라 불리는 이 사업 과정에 교수 5명이 수업 담당과 업무 책임, 사업 단장 등의 명목으로 참여했는데 지난 2020년 말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부에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해 학교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의를 개설하고도 실제 수업을 하지 않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수강생으로 허위 등록해 학점까지 줬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이들 교수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는데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주경 부장판사는 책임교수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또 다른 책임교수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수업을 담당했던 교수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의대로 학점을 부여한 건 사업 규정과 학칙을 위반한 거라며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단장을 맡았던 교수 C씨는 보고서 결제 업무만 했을 뿐 사업 과정에 제대로 개입하지 않아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책임교수 A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미 2019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고 재판은 교수들의 개별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올겨울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1월 산불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평창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산 중턱까지 번졌고 산불 진화 헬기와 소방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4일에는 춘천, 3일에는 인제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이달 들어 강원도 내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월 현재까지 모두 33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10년 평균인 11건보다 3배 많은 수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와 눈이 적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원주를 기준으로 올 1월 누적 강수량은 0.6mm. 아직 초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30년 1월 평균 강수량 18mm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겨울철 강수량이 적으면 대형 산불이 많은 봄철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낙엽이라든지 인화물질이 언제든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표가 말라 있으면 언제든지 바람만 좀 불면 대형 산불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봄철까지 대형 산불을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메마른 겨울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당국은 통상 2월부터 시작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올해는 2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기상정보를 토대로 한반도 산불 기상지수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1월 산불 위험도는 2000년에 비해 50%까지 높아졌습니다. 기후변화의 현상의 일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습도가 감소하면서 산불 발생 조건이 좀 쉽게 발화되기 쉬운 조건으로. 산림당국은 겨울철 산불이 쓰레기 불법 소각과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폐광 지역 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선군 등 폐광 지역 번영회 4곳과 사회단체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생협력실을 팀으로 축소하고 지역 기업들과 소통을 위한 협력사 상생팀을 없앤 건 폐특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원랜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앞으로 폐광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다음 달 16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고성 산불이 발생한 뒤 한전이 일부 산불 이재민에게 피해 산정액의 60%에 해당하는 1,200억 원가량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상금을 한전에 달라며 구상권을 청구했고 한전은 정부에 줄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피해 규모가 큰 이재민들 100여 명은 한전과 일부 이재민들의 합의에 반발해 따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고용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원도 고용률은 58.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77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서 취업자 1만 7천 명이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도내에서는 10개 학교에 16개 동이 포함돼 국비와 지방비 976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춘천이 3개 학교로 가장 많고 평창이 2개, 원주와 강릉 등 5개 지역이 각각 1개 학교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학교도 설계 용역과 구성원 동의 등을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기간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듈러 교사 신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공공배달앱인 일단시켜가 오늘 19일부터 춘천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일단시켜 배달앱은 소상공인들에게 중개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 공공배달앱으로 현재 춘천에서는 554곳의 식당과 배달 전문점 등이 가입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가맹점을 1,00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단시켜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춘천시의 자체 공공배달앱이었던 불러봄내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관계 인구를 10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계 인구는 여러 형태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로 해당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커피 축제를 메타버스 방식으로 개최해 20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메타시티 춘천에 대한 용역을 통해 관계 인구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춘천 농촌마을 자매결연과 문화체육 행사에 다녀갔던 사람들과 관계망을 구축해 춘천의 관계 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기 추진 등 지역발전 20개 과제를 발굴해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는 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서부 구간 조기 완공,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약으로 옛 종축장 부지의 복합 공연장 건립과 공론화를 통한 도청 이전 신축,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등 10개의 사업을 선정해 입 후보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해상구역이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석탄 연료 운반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발전소 하역 부두와 방파제, 인근 해상 등 10.87제곱킬로미터를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강릉 지역의 어업인들은 어업 활동이 금지된다며 이번 항만시설 구역 지정을 반대했지만 해수청은 사업 시행자인 에코파워가 어업 피해 보상을 완료했고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정고시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